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이 1단계 세습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관계와 정치계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단계 세습 과정에서 무엇보다 충격적이고 두드러진 특징은 삼성그룹이 우리 법조계에 미친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판매, 그리고 삼성 SDS BW 역시 전환사채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CB와 SDS BW 헐값 매각 사태와 그리고 삼성그룹의 로비에 대한 폭로가 이후에 김용철 사내 변호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년에 3회 500에서 2천만 원까지 정기적 뇌물을 벌입니다.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을 통해서 당시 사내 변호사였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를 하게 되고, 이 이후에 특검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깁니다. 이른바 삼성 특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삼성 특검에 의해서 이건희 회장이 기소가 되었는데, 두 가지 중요한 항목 외에도 조세 포탈과 같은 항목들로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거를 옮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 삼성 에버랜드 CB, SDS BW 헐값 판매에 대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오직 조세 포탈과 같은 부차적인 부분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이건희 회장은 3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3년 징역형의 5년 집행유예형은 2심에서 유지가 되고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대법원 판사들 중에서 이른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진보적인 법관들이 한 6분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최종 판결에서 삼성그룹이 가슴을 철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삼성 에버랜드 CB 판결은 6대5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삼성 SDS BW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5대6으로 바뀌게 됩니다. 삼성 SDS BW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은 뒤집혀서 유죄로 바뀝니다. 5대6의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삼성 에버랜드 CB는 무죄가 확정이 되나 SDS BW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파기환송은 다시 서울고법에 가게 되고,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삼성 SDS BW는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SDS BW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의 형량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즉, 불법은 저질러도 형량은 바꾸지 않는다는 세계 사법 사상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회개한 판결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3년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았던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 SDS BW 유죄로 인한 형량이 추가되면 실형이 선고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시 재판관이었던 김창석 부장판사는 형량을 바꾸지 않은 매우 괴괴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 사법 사상 유례가 없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는 저서에 실명으로 거론되었던 2심 주심 판사였던 서기석 판사 역시 박근혜 정부의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김용철 변호사는 4심 판결 중에서 2심 판결이 가장 문제가 많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흔히 1심과 대법원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2심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집니다. 우리 재벌들 재판 과정에서 보면 흔히 2심에서 많이 형량을 깎아주거나 불법 내용들을 완화시켜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2심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당시 삼성 특검을 했던
조중훈 변호사입니다. 근데 조중훈 변호사의 아들이 삼성 특검 이후에 삼성전자의 과장으로 특채가 되었다는 것이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조중훈 특검의 아들은 사법고시를 연속적으로 실패한 일종의 고시 낭인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중국의 베이징에 유학을 잠시 갔다 온 경력 외에는 특별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과장으로 특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조중훈 특검의 아들은 삼성전자를 퇴직했다고 합니다. 사법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 특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정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창석 부장판사, 서기석 부장판사를 우리나라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양승태 대법원장입니다. 양승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대법원장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삼성 특검 당시에 대법관이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1심,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 삼성 SDSBW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유무죄를 가르는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김지영 대법관입니다. 김지영 대법관은 이재용 회장이 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받을 당시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는 요구에 부응해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초대 위원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김지영 대법관은 흔히 진보적인 대법관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삼성 SDSBW와 삼성 에버랜드 CB 사건에서 유무죄를 결정짓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삼성 에버랜드 CB 역시 유죄라고 주장했던 5분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무죄가 나눠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 에버랜드 CB 같은 경우에 주주들에게 먼저 CB를 배정했는데 이분들이 실권에서 제3자에게 배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 SDSBW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막바로 이재용 남매들에게 BW를 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형식의 차이만 있지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5분의 대법관은 둘 다 유죄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실 에버랜드 CB가 유죄로 판결이 되면 1단계 세습 과정은 전면적으로 취소되거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삼성 에버랜드 CB의 유죄를 막아야만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은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그것은 이루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인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삼성 에버랜드에서 CB를 발행하기로 한 결의 자체가 사실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즉 삼성은 삼성 에버랜드 이사회를 통해서 삼성 에버랜드 CB 발행을 결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사회를 하면서 회의록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삼성 에버랜드 정관에 이사회에서 CB 발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정관에 그런 내용이 없는 이상 CB 발행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도 주주총회를 열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에 달리 주주총회가 기록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따라서 삼성 에버랜드의 CB 발행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삼성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자체가 우리 대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한국 사법사의 흑역사가 삼성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1단계 세습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